안녕하세요. 우주탐사선 캐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지구일까요? 아니면 지구 아닌 다른 행성일까요?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이곳은 그저 지구 어딘가의 흔한 사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구는 아닙니다. 바로 화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만큼 화성의 모습은 지구의 어떤 장소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환경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돌과 모래, 그리고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 지구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화성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주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제2의 지구는 화성, 이런 기사 한 번쯤은 어디서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화성 탐사선들이 보내준 무려 18억 화소의 고화질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의 대안이라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4K 화질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게일 크레이터입니다. 게일 크레이터는 화성 표면의 운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성된 지 약 35억에서 38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일 크레이터 인근 아이올리스 폴루스에는 여러 개의 물이 흘렀던 통로들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큐리오시티가 발견한 건 물의 흔적만은 아닙니다. 큐리오시티는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메탄의 농도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화성의 여름이 끝나갈 때쯤 제일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뿐만 아니라 메탄 역시 강력한 생명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게일 크레이터 중앙의 해발 5,500m 아이올리스 산입니다. 큐리오시티가 처음으로 화성에서 채굴한 바위인 존 클레인입니다. 암석에 지름 1.6cm로 구멍을 뚫고 돌가루를 채취한 뒤 큐리오시티에 실린 화학, 광물학 장비와 화성 시료 분석 장비 같은 분석기기 등을 통해 채굴한 암석을 분석해보니 독특하게도 물이 있는 환경에서 형성됐을 점토 광물 성분이 20%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토 광물은 퇴적층에 쌓인 화성 광물과 물이 서로 작용하면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대단한 발견이었죠. 이곳은 룹 알 할리입니다. 오퍼튜니티호가 이곳을 촬영하기 위해 한 달 이상 모래사막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음에 소개될 메리디아니 평원 안에 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퀴 자국 같은 거 보이시나요? 오퍼튜니티호가 엔듀어런스 크레이터로부터 지나온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쭉 둘러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황량하고 넓은 사막같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룹 알 할리 사막의 지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글렌 토리돈의 명칭은 아름답고 극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한 지역인 토리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큐리오시티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글렌 토리돈을 포함한 지역들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글렌 토리돈 탐사 목적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거주 가능한 환경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1번의 드릴 구멍을 내어 샘플을 채취했으며, 채취한 샘플들을 분석한 결과 화성과학연구소에 의해 지금까지 분석된 것 중 가장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 형성된 잔물결을 보고 한때 이 지역이 호수 지역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수십억 년 전 얕은 호수 표면에 파도가 호수 바닥의 침전물을 휘저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위에 남겨진 잔물결들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위쪽에 보시는 것은 높이가 약 5km가량 되는 샤프산입니다. 이 샤프산에서는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여러 번 드릴링을 시도했으나 암석이 너무 단단해서 샘플 채취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화성 적도 남쪽에 위치한 메리디아니 평원입니다. 길이만 1.6만 km에 달하며 생물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산화철인 적철광이 매장된 지역으로 화성의 다른 지역 토양이 붉은 것과는 달리 진한 회색, 검은색을 띠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고염분의 산성 액체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명칭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빅토리아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항해할 때 방문한 장소인 카보베르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빅토리아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바닥에는 잔무늬 물결 모양의 물이 흐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크레이터는 메리디아니 평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름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탐험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첫 항해에서 사용했던 유명한 배인 산타마리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카보베르데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잔무늬 물결 모양을 볼 수 있고 크레이터의 지름은 약 80에서 90m로 매우 작은 편이지만 신비한 모습만큼이나 과학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마라톤밸리 입구입니다. 마라톤밸리는 엔데버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크누든 능선이고 마라톤밸리 입구의 정확한 위치는 이곳입니다. 마라톤밸리 입구에서 발견된 회색빛 암석들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암석과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루미늄과 규소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필링거 포인트는 지름이 22km나 되는 엔데버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링거 포인트는 틈을 통해 물이 올라오면서 생성된 점토 광물들이 많으며 습한 조건에서 형성되는 모몬릴로 나이트라는 점토 광물이 발견되어 오퍼튜니티호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퍼튜니티가 촬영한 화성의 절벽 번즈 클리프입니다. 화성의 과거에 대한 단서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절벽이죠. 이 절벽의 암석에서는 마그네슘과 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더 깊은 층으로 갈수록 양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과학자들은 물에 의해 용해되어서 양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큐리오시티에 의해 촬영된 나미브 사구입니다. 샤프산의 북서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어두운 모래들이 즐비한 바그놀드 사구의 일부입니다. 나미브 사구는 지구 밖에서 조사된 최초의 모래 언덕입니다. 나미브 사구 조사를 통해 지구 외부 지역에서 바람이 행성 표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미브 사구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큐리오시티는 이 4m 높이의 모래 언덕의 성분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래 입자들은 큐리오시티 팔에 달린 스쿱을 통해 퍼서 내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 저 언덕 모습도 변한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베라루빈 능선입니다. 능선에서 채취한 샘플을 게일 크레이터와 메리디아니 평원에서 발견됐던 것과 비교해보니 헤마타이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그 차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바위들과 불어오는 바람에 날린 모래와 먼지가 있는 락네스트는 큐리오시티가 첫 번째로 토양 분석을 수행한 지역입니다. 이곳이 첫 토양 조사 지역이 된 건 큐리오시티에 의해 장착된 스쿱을 사용하여 토양을 퍼올리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펐다가 부서지면 낭패니까요. 이곳은 옐로나이프 베이입니다. 큐리오시티는 이곳에서 진흙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는데요. 30억 년 전 화성이 미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호수바닥이었다는 것을 분석했고 미생물 배설물 등에서 나오는 메탄 성분을 확인해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어떠셨나요? 제2의 지구로 이사가는 상상을 하셨나요? 저는 황량한 사막에 가까운 화성의 사진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구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또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는 지구의 환경과 여건을 잘 관리해 외부 행성으로 강제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래의 지구를 위한 준비,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너무 막막할 수 있지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분리수거나
일회용 제품 사용 줄이기,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작은 곳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탐사선 캐리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